눈을 떴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입술도. 마치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이 붙어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축구공만 차고 다녔습니다. 엄마, 나 박지성처럼 되고 싶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축구선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도시락을 싸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비가 오면 비닐로 신발을 덮고 눈이 오면 핫팩을 손에 쥐고 아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유니폼에 묻은 흙과 땀 냄새가 제 하루의 보람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잘했지? 그 말에 피곤도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꿈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크면 프로 가겠지? 그 말에 다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축구장을 오가며 저의 젊음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 전담 매니저네?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저에게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경기가 끝난 뒤 엄마들과 함께 식당에 들러 고기 한 점을 구웠습니다. 오늘 애들 너무 잘했지? 기분이 좋아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당신. 남편이 젊을 때 자주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웃었지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귀가 멀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외쳤지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팔을 벌리며 달려오던 그 모습. 엄마! 그 목소리를 끝으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던 그날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세상과의 거리가 단 한순간에 너무도 멀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멈춰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형광등 빛이 깜빡이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 해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른쪽 세상이 통째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문득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고개조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재활은 길게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떠다니며 제 귀를 때렸습니다. 마비?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오른쪽 뺨을 타고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축구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른쪽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엔 꽃다발이 시들어가고 창밖의 햇살은 변함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곧 나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다시 경기장에 나가서 아이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지만 아침이 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갇힌 또 하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은 저를 배신한 듯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제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병실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큰 딸이었습니다. 분명 호주에 있어야 할 아이였죠. 학교는? 제가 묻자 아이는 잠시 웃었습니다. 잠깐 쉬는 거야.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학교가 뭐가 중요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 병이 아이의 인생까지 멈추게 했구나. 둘째 아이는 주말마다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얀 손목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젠 좀 있으면 뛰겠다. 아이의 말에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제 곁에서. 그의 손엔 늘 엔진오일 냄새가 밴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손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든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분명 그럴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서는 아무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운동복 차림으로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훈련 안 갔어.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 안 갔어? 그냥 마음이 안 나서. 그 짧은 대답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보낸 동영상을 다시 틀어봤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웃던 모습, 그 발끝의 속도, 그 미소, 그 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로 인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이 꺼진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재활치료를 받으며 손끝이라도 움직이려 했었습니다. 리듬처럼 들려오는 기계음 사이로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 막내 아이가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훈련을 마치면 병원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꼭 될 것 같아. 코치님이 엄청 칭찬했어. 그 말에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만은 꼭 네 길을 가야지. 그 생각이 제 하루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활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태가 다쳤대. 경기 중에 넘어졌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접질린 거지? 괜찮다지?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목발을 짚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조금 다친 거야. 억지 웃음을 짓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이의 다리엔 두꺼운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지만 마비된 손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무릎 인대가 끊어졌대. 수술은 하면 되는데 선수는 힘들 거래.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제 곁에서 매일 뛰어놀던 모습, 운동복에 흙 묻히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그 웃음이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재활침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직 눈으로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이의 꿈이 나 때문에 멈춰버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괜찮아 엄마, 나 아직 좋아하는 일 많아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스며든 슬픔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엄마도 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희망을 끌어안은 한 사람의 잔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질 때 세상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괜찮아 한마디가 절실했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퇴원 후에 집은 낯설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공간이 어느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그 모든 게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젠 매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마다 제 옆에 밥을 차려두고 갔습니다. 당신 혼자서 뜨거운 거 위험하니까 꼭 시키고 먹어.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마음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예전엔 내가 식탁을 차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남편이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역할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마비된 다리를 딛는 순간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남편의 목소리는 늘 잔잔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서 기다려주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낡은 공구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뭘 그렇게 해? 당신이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밤 용접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철판에 손을 베어가며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 한쪽에 커다란 캠핑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만든 거야? 응, 우리 둘이 탈 집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저를 태워 나갔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래가 묻은 바람, 흙 냄새, 새소리, 그 모든 게 오랜만에 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손이 바람에 반응하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그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지만 동네 강가나 작은 숲길만 가도 세상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걷지 못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질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깥 공기 맡을 때마다 나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구나.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스스로 커튼을 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올 때면 그 빛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오른쪽 손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따뜻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 전 제가 먹을 반찬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 속엔 제가 좋아하던 장조림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사소한 일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젠 그 작은 정성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욕실에 설치된 손잡이, 낮은 식탁, 반쯤 열리는 창문. 하지만 이젠 그것들이 저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를 살게 해주는 장치들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우리는 여전히 캠핑카를 타고 나갔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가까운 들판, 강가, 벚꽃이 핀 작은 공원. 그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면 모든 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는 모습,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어딘가 불편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게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이젠 선수 대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되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엄마, 다음에 나도 캠핑 같이 가자. 밤이면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자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이젠 압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숨 쉬는 일, 커튼을 걷는 일, 누군가의 정성을 받아드는 그 순간에 숨어 있다는 걸요. 요즘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이면 지나가던 길을 이제는 10분, 20분이나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걷는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집 앞 가게를 지나는데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성님,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한마디가 괜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노부인이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손엔 병원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하루가 너무 길고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웃어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내일은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잠시 웃었습니다. 정류장을 스치는 바람이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마당에서 의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까지 갔다 왔어? 버스 정류장까지. 거기서 사람을 만났어. 또 누군가 위로했겠네.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글쎄, 서로 위로해줬지. 저녁에는 막내 아이가 들렀습니다. 손에 빵 한 봉지를 들고 엄마, 다음 주말엔 같이 나가자. 아이들 시합 있는데 같이 구경하자. 저는 지팡이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엄마가 응원석에 앉아 있을게. 그 순간 아들의 웃음이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팡이를 벽에 기대고 천천히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 속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요즘 아침이면 남편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창문 사이로 새소리가 들리고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웁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나갑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내릴게.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줄게. 그 작은 한마디가 왠지 뿌듯했습니다. 이젠 저도 누군가를 다시 챙길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들고 온 앨범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바닷가에서 뛰던 사진, 병원에서 함께 울던 날의 사진, 축구할 때 했던 모든 사진들, 그리고 캠핑카 앞에서 웃던 우리 가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여전히 머리가 짧고 한쪽 다리를 살짝 굽히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분명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울고 웃었으면 인생 참 잘 살았다. 점심 무렵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엔 남편이 배추를 씻고 저는 의자에 앉아 고춧가루를 버무립니다. 성님은 역시 손맛이 남다르다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힘든 일이었는데 이젠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여전히 마당에 캠핑카를 닦습니다. 매번 왜 그리 열심히 닦아? 당신이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바로 가야 하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 그 존재만으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이면 라디오를 켭니다. 잔잔한 음악 사이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당신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남편의 숨소리,
아이들의 웃던 목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모양을 바꿔 우리 곁에 남는다는 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냈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남편은 언제나처럼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부엌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고 저는 그 향기를 따라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발소리도, 문을 닫는 소리도, 아침마다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온도는 여전히 집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닦던 캠핑카, 남편이 고쳐놓은 낡은 의자, 남편이 제 손을 잡던 그 온기까지도 저는 아직도 그 숨결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 안에 여전히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그의 숨은 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다음 이야기로 이어주세요.